걸리면 죽는다. 류여애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종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일찍 오셔서 좀 오래 기다리셨네요. 죄송해요. 아닙니다. 근데 저 조금 전에 이 정교모의 성명서를 제가 거의 빠짐없이 읽어드렸는데 제가 이걸 방송 준비하면서 쭉 2번을 읽었는데 진짜 명문이다 이런 느낌을 제가 가졌어요. 제가 뭐 요즘은 못합니다만 평생 글쟁이로 살아가지고 좋은 거를 보면은 그냥 그게 빠져요. 네. 근데 교수님들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네.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 네. 있는 조용한 우리가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처음에 시작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요. 예. 우리 유여애 교수도 교수신데 저도 저기 포함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예. 대한민국에 평소에는 말을 좀 자제하지만 네. 정말 생각을 올바르게 하는 이런 6천 명 넘는 교수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대한민국의 큰 버팀목이고 자산이라고 저 생각해요. 그럼요. 뭐 조국이 같은 교수도 있긴 하죠.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 조국이 그 안에서 옥중서신이 한 2-3번이 나왔나 보더라고요. 아, 그래요? 벌써 그 사이에 나왔는데요.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등이 베긴다, 춥다. 그러니까 등이 베긴다, 춥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도 지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안에서 뭐 이게 너무 힘들다. 그리고 지금 독방에 있나 보더라고요. 아니 그 잡범인데 왜 독방을 쓰지? 제가 그래서 사실 궁금했었어요. 근데 독방인가 보더라고요. 근데 너무 방에 그건 너무 말이 안 되지. 불편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감옥에 간 게 지 자식들 그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 위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보통은 교통사범은 교통사범끼리 방을 쓰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조범들이 많아요. 그 잡범들한테 넣어야지. 지금 그래야 기술도 좀 더 배우고 그러고 나오지. 지금 옮겼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들은 이야기까지는 독방에 있는데 뭐 독방에 이게 불편하다 저게 불편하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일 불편해하는 게 춥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제가 요즘 감옥은 안 가봤지만 네. 그 진짜 감옥에 불이 전혀 없던 때에 저는 감옥살이를 했어요. 예, 그래도 감옥이 거의 환기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별로 춥진 않아요. 바람이 안 들어오니까. 외풍이 없다. 그런데 지금은 다 온돌이나 이렇게 뭐 스팀으로 다 돼 있대요. 네. 그래서 예전에 한 30-40년 전에 감옥 살다가 요즘 잠깐 들어갔다 나온 분들이 뭐 이 정도면 호텔이지 그러던데. 여름에 물 생수를 얼려서 준대요. 얼린 생수를 준대요, 요즘요. 그래서 얼린 생수 이렇게 500cc를 이렇게 하나씩 배급도 하고 그런대요. 그래서 옛날에 비하면 정말 말씀처럼 그렇다고 하는데도 조국이가 그냥 힘들어 죽겠다고 계속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남 좌파들은 어딜 갔다 놔도 힘들다 그래요. 근데 조국이 처음에 옥중서신했을 때는 언론에 한번 소개를 한 것 같은데 네. 그 이후에는 거의 나왔어요. 계속 나오고 네, 있나요? 계속 나왔어. 정말 언론이 할 일들이 없네. 계속 나오는데 뭐 너무 갱심이 또 정경심도 나가서 면회하고 난 뒤에 또 그게 기사가 되고 계속 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정말 언론들이 문제야. 자, 그건 그렇고 이제 오늘 걸리면 죽는다. 조금 너무 늦게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한 20-30분 정도 더 좀 여러분과 함께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양해 말씀을 제가 먼저 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뭐 저는 이 아침 방송 10시에 끝나도 어차피 광화문 가는 일밖에 없어요, 오늘은. 그러니까 두 분도 광화문 우리 끝난 다음에 네.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갔다가 그다음에 저는 또 2시 반에 아투로 갑니다. 오늘 아투에서 아투. 광화문 라이브를 또 중계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예. 아투도 이제 광화문 라이브를 하는군요. 네, 아투에서 2시 반부터 시작해서 4시 반까지 2시간 동안 광화문 라이브를 그대로 보면서 정광훈 목사님 연설까지 그대로 라이브로 또 생중계를 합니다. 그래요. 예. 뭐 1인 3역 4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네. 우리 자유파 활동가들이요. 자,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강행됐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는 어쨌든 헌재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 그러고 일단 직무 정지를 스스로 했고요. 그래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금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권한대행으로 이제 직무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정진길 변호사, 네. 어제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어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돼서 권한대행이 지금 이제 우리 최 부총리가 이제 맡았다 이렇게 취지의 기사들이 나오는데요. 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오보입니다. 잘못된 기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제 국회에 소추된 탄핵안이 권한대행 탄핵소추 아닙니까? 국무총리 탄핵소추 아닙니까? 우원식이가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라고 네, 했어요. 명백하게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탄핵소추안에 5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3가지는 국무총리 시절에 위법 행위라고 주장하는 거고 2개는 권한대행으로서 한 행위가 위법하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하면서 국무총리가 아닌 권한대행으로서 한 탄핵소추안을 거기다 썩는 게 맞는 겁니까? 사실은 이 지금 탄핵소추안이 뭐가 잘못됐냐면 원래 2개로 분리됐어야 되는 거죠. 국무총리로서의 탄핵소추안과 그 다음에 권한대행으로서의 탄핵소추안을 구분해야 되는데 이걸 구분하지 않고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래 놓고는 갑자기 마술을 부려가지고 모두 다 합해가지고 제적 151석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권한대행까지도 권한이 정지됐다라는 말도 안 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야바이들 막 돌리면 정신없어서 속는 것처럼 지금 거기에 지금 쏘가 넘어가고 있는데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론은 뭐냐? 국무총리로서 탄핵소추가 돼서 국무총리의 권한은 정지됐지만 권한대행으로서의 어떤 직무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 점이 되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런데요. 지금 정 변호사님 설명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준길 변호사님은 변호사님이시지만 만약에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계시면 변호사라는 지위가 있고 교수라는 지위가 있어요. 2개의 지위가 공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교수 자리를 그만두게 되면 교수는 그만뒀지만 변호사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가 권한대행과 국무총리가 사실은 같이 2개의 지위를 갖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한마디로 끼워 팔기 하듯이 끼워 넣은 겁니다. 제가 그 강력한 설명해 드릴게요. 1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거부. 2번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 묵인 방조. 3번 한동훈 한덕수 공동 국정 운영 체제. 이게 바로 국무총리 때 얘기예요. 4번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5번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이게 바로 대행 때 일이에요. 그럼 2개를 나눠서 2개의 탄핵안이 올라갔어야 되는 거예요. 2개의 탄핵안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걸 교묘하게 한 개로 포장을 한 뒤에 지금 넘어갔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한덕수 원안대행이 버텼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 이제 이런 이제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정무적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가 거부권 문제입니다. 지금 일반 내란 특검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뭐 희대의 악법 2개를 지금 강행 처리해서 정부로 넘겨놓은 상태인데 1월 1일 전에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이게 법률로 확정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어쨌든 국무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이렇게 탄핵을 해놓고 나서 자격 시비를 붙어버리면 그 거부권 행사도 저 무도한 이 종북 주사파들이 거부권 행사 안 했다, 네네. 못했다 하고 법률이 기정사실화됐다 그러고 특검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네네. 저것들 충분히 그럴 것들이거든요. 아주 그 정말 사악한 잔머리로 지금 이걸 몰아붙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좌파도 이제 더 이상 반론을 피우지 못할 정도로 최상목 이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 행사하면 이제 적어도 좌파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시비를 못 걸고 재표결로 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무적 고려가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한 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다면 저는 방금 말씀하신 2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후에
어제 성명서를 발표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거부권 문제를 일단 우려하시는 거부권 문제를 해소하고 난 다음에 이거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탄핵을 맞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저는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께서 전화 또는 우리 고 박사님이 말씀하신 이 주장 및 논리 타당성을 알고 계신다고 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또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일부러 자제하고 계시지만 또 국민의힘에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넣겠다라고 공언을 했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좀 조용히 그냥 수용한다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예. 아니, 저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대목도 네네네. 한번 저 두 분 다 법률가시니까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가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법리로만 따지면 무조건 이 권한쟁의 받아들여져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지금 네, 맞습니다. 총리를 탄핵한 거지. 이건 의원시위가 얘기했거든. 네. 이 탄핵 아니라고 하는 그 일종의 법안인데 거기에 제목이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으로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기각될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저희가 변호사잖아요. 법리를 담당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뭐냐면 제 논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국회에서는 국무총리인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것이다.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탄핵 소추안은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통과되지 않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탄핵 소추돼서 넘어온 것은 국무총리에 대한 것만 넘어온 것이다. 그렇다면 국무총리에 대해서 151석으로 탄핵 소추한 것은 맞는 그러니까 것이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네. 이게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된 것이냐라고 권한쟁의 신청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헌재가 네. 국무총리로 탄핵된 것은 맞다. 네. 그런데 권한대행으로서 탄핵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그러니까는 네. 기각이 됐는데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기각이라는 게 듣기에는 되게 나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기각이 우리한테 좋은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권한쟁의는 바로 넣는다고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권한 대행은 의결이 된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소추돼서 넘어왔지 않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 못하지라고 그렇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재 하면 헌재에서 이건 우리가 할 게 없어. 너희가 한 적이 없잖아. 너희가 권한쟁의 그렇지. 네네. 권한 대행에 대해서는 한 적이 그러면 없어. 그 순간 한덕수 권한대행은 다시 복직이 되는 거죠. 다시 용산 그러니까 가야죠. 되는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좀 더 좀 적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한덕수 총리는 탄핵 소추를 당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 소추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예. 지위와 권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로서 권한을 행사하는데 탄핵 소추가 됨으로써 권한은 정지됐지만 지위는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 거죠? 그거는 국무총리의 지위에 있기 때문인 거죠. 국무총리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로서의 권한을 행사함과 동시에 대통령의 권한도 대행할 수 있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국무총리가 탄핵 소추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정지되는 거죠? 국무총리가. 총리로서의 권한만이에요. 그러니까 지위는 유지되잖아요. 그럼 총리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니까 지위가 유지되는 총리의 지위에서 기원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유지되는 그대로 거지.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제 막 시끄럽고 떠들고 막 이상한 얘기들을 막 민주당이 하면서 야바이처럼 막 섞어서 얘기를 하지만 분명히 의원식이 어제 올린 것은 민주당이 올린 것은 국무총리인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고 그게 통과됨으로 인해서 국무총리의 권한이 권한이 못하는 중지됐다. 여전히 네. 지위는 있고 그 지위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요. 예, 법리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한덕수 총리가 여러 가지 정치적, 정무적 고려까지 해서 일단 헌법재판소에 공을 넘겼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헌법재판소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사안 자체가 우리가 심리할 사안이 아니다. 너네가 언제 권한대행을 탄핵했냐. 네네네. 그리고 그렇죠. 기각하는 순간 네. 정적 승리를 지게 되는 거죠. 그럼요. 우리가. 네. 그런 부분까지 그게
염두에 두시고 이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만 좀 더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재판이 급합니까? 이 재판이 더 급합니까? 이게 급하죠. 이게 더 급하죠. 이거부터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또 원래 대통령은 권한쟁의가 가장 먼저 그렇습니다.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순서가 된다고 그래요, 하니까. 순서가. 그렇지. 그런데 지금 헌재에서는 오히려 우리는 대통령을 먼저 하겠다는 입장을 또 보이고 있거든요. 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문제를 지적하고 이게 아니라고 권한쟁의부터 하라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아까 정겸호 그 성명서 네. 이 성명서 전문을 좀 글로 올려달라, 퍼날르고 싶다 이런 댓글들 요청이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자, 이 지금 헌재가 어제 첫 번째 변론기일 준비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리인을 보냈어요. 그 네.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사람들이 계속 네. 대통령 변호인 없다고 계속 사실은 좀 비아냥을 그렸어요. 근데 음. 이미 다 준비되어 있고 이미 다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대통령께서 검사 출신의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법조인이 아니잖아요. 다 세팅이 다 되어 있었는데 계속 없다 이러는데 제가 이번에 이 헌재들이 하는 얘기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야 지금 있잖아요. 그 너희 변호인 없어도 우리가 시작할 거야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협박이에요. 아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범도 변호사를 기다려주고 흔히 말하는 기본 다른 변호사도 정말 국선을 선임하냐 그러면 이러면 어떡하냐 이런 가정을 다 기다려주는데 지금 탄핵된 지가 탄핵 소추안 통과된 지가 며칠 지났다고 바로 헌재 열리자고 하면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것도 헌재가 너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스텝이 너무 빨라요. 그 이재명이가 위증 네. 그 위증 2심 그거 변호인 선임 안 하고 시간 네, 질질 네. 끌자 국선 법원에서 국선 변호인을 그럼 해줄게 이렇게 했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최소한 잡범한테도 그런 조치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거든. 제 말이 그 말이. 그리고 어. 이재명이 그렇게 질질질 끈 게 지금 얼마만큼 오래 끌었습니까? 그리고 이재명한테 이재명 구속할 거야라는 기사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체포영장 때릴 거야 그것도 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무슨 대통령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자 체포영장 할 거야, 체포영장 할 거야, 체포영장 할 거야. 저는 이게 협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헌법- 그런데 우리 정준길 네네. 변호사가 어제 아시아투데이 예예. 에 칼럼을 썼어요. 예, 그 썼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운운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위헌이죠. 위헌이다. 예,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요번에 이 탄핵과 그 내란 수사의 과정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심화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그거는 뭐냐면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지만 바늘 허리에 그 실을 깨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대로 하는 거거든요. 자, 공수처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하는 죄명은 두 가지지 않습니까? 네. 직권남용과 내란이에요. 자, 그러면 수사할 권한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란죄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이 없어요. 두 번째 직권남용 1응은 수사할 권리가 있어요. 그죠? 죄명에 있으니까 수사 대상 할 수 있는 수사 죄명에. 근데 문제는 뭡니까? 대통령은 불소추의 특권을 가지지 않습니까? 불소추의 특권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소되지 아니할 특권을 말해요. 그러면 기소와 수사와의 관계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사는 조사가 아니에요. 사실관계를 밝혀보자는 것은 조사지만 수사는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소를 할 수 없는 사건을 수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요. 공소시효가 이미 끝난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고 막 조사를 해놓은 다음에 공소시효 없다. 이래서 불기소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수사가 안 되는 것처럼 불체포의 특권 때문에 기소를 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수처의 어떤 대통령에 대한 뭐 수사 이런 건 말이 안 되고 특히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 체포하겠다 구속하겠다 이거예요. 예전에 그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요. 이 좌파 진영이었던 그 속칭 말하는 언론인들이나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 야 소추는 안 되지만 수사는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실은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야 임의 수사는 가능해. 근데 강제 수사는 안 되지.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 그렇죠. 어떻게 달라요?
그 설명을 해주고 임의 가셔야죠. 수사라는 것은 그냥 수사에 응하는 경우에 오라고 내가, 했을 때 그렇죠. 그래서 근데 안 와. 그럼 강제로 데리고 와서 수사할 수 있느냐? 체포영장이 계속 안 된다 이거죠. 체포나 구속 같은 강제 수사 안 된다는 거예요. 체포나 구속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영장이 있어야 돼요. 영장이 있어야, 체포영장. 그렇죠. 체포영장을 받아야 그러니까 되는데 그건 법원으로부터 받는 네, 거죠. 그러한 강제 수사는 법원으로부터 이제 압수수색까지도 가능하다는 주장까지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대통령을 그 불체포 특권을 가진 대통령을 체포하거나 구속은 못한다라고 다 인정을 해요. 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을 구속하겠다고 나서냐고요. 수사할 권한도 없는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거의 직권남용, 강요죄 또는 협박죄 이런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금 공수처가. 여기서 이제 우리 댓글창에는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아니 좌파들이 종북주사파들이 그런 거 따지냐. 지금 한가하게 우리가 법리 따지고 있을 때냐. 무조건 싸워야지. 네. 이런 의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거 네.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사실은요. 맞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법리를 싸워야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이게 법치가 무너지는 순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예 하나 들어드릴게요. 장경태라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최상목도 재판관 미루면 줄 탄핵 아닌 다수 국무위원 동시 탄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정부를 갖다가 무정부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의 근원은 무정부를 갖다가 만들겠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고 이게 어떻게 되고 하는 걸 법적으로 계속 제시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쪽에서도요. 법에서 밀리고 나면 결국은 마지막에는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헌재에서 기각하면 기각인 거고요. 헌재에서 탄핵하면 탄핵인 거예요. 결국 우리는 법률로 싸워야 된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해주시는 여러분이 계시고 또 이렇게 법적으로 저나 정준길 변호사님이나 또 이 법조인들은 앉아서 계속해서 이 어디 허점이 있는지를 말꼬리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깃발을 들어야 됩니다라고 또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유대한 호국당 오상종 단장이나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아주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좌파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법에 어긋나는 것들을 하나 놓치지 않고 다 추적해서 고소고발을 하고 있거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저게 고발장이 접수되면 언젠가는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게 고발장이 접수가 됐는데 경찰이건 검찰이건 수사를 안 하면 그게 직권남용이 바로 되는 거 아니에요. 직무유기까지. 직무유기도 네. 되고 네. 그렇잖아요. 어젠가 오상종 단장이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카톡의 내용이 뭐냐면 그 김혜경 여사 관련돼서 사건에서 배모라는 직원이 위증을 했나 봐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3건의 고소를 했는데 그 3건이 다 위증이 불구속 구공판 됐다라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지만 참 대단하다. 저 기소 떴다는 거죠? 예, 기소됐다는 네, 겁니다. 그것도 벌금형이 아닌 그러니까 거예요. 재판이 시작됐다는 예, 거죠? 예. 벌금형이 아니고 벌금형보다 더 높게 구속은 안 됐지만 재판에 회부된 거예요. 그러면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 배소연인가 하는 자의 개인 문제가 아니고 그럼요. 이 재산이 도대체 누구 거냐? 네네. 그 직위에 그 직급에 이 사람의 수익 구조라고 하는 게 빤한데 어떻게 이 수십억, 100억대에 가까운 부동산을 이렇게 여러 개를 갖고 있을 수 있냐? 네네. 그것이 결국은 이재명이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들이 그동안 많이 제기돼 왔잖아요. 근데 이제 의혹만으로는 아무리 피켓 들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거나 밝혀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요.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예, 예. 아니, 그거는 당연히 제시할 거고 우리 오상종 단장이 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옆에서 우리가 또 다 으쌰으쌰하면서 이거 해 이렇게 또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물론 오상종 단장은 종북주사파와의 투쟁 현장이 어디든 나가서 투쟁을 하지만 이 사람은 투쟁하고 남는 시간에 계속해서 좌파들을 이렇게 사법적으로 잡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대단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칭찬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아쉬운 건 기억나시겠지만 2016년도에 김어준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퍼뜨렸어요. 그거 하나하나 다 고소 못한 게 지금은 분할 뿐이에요. 공소시효가 지나서요. 아하. 그래서 그렇죠. 이제는 다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자, 마지막 주제로 지금 조중동 절도운동이 정말 가열차게 벌어지고 있어요.
두 분도 뭐 아시아투데이 같은 언론에 칼럼도 기고 자주 하고 또 뭐 유튜브 방송도 진행하고 저희 고성호 TV는 언론사는 아니지만 일종의 언론 활동을 지금 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피부로 더 잘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기성 언론,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뭐 근데 한겨레 경향한테는 우리가 시비도 안 걸잖아요. 네. 원래 저것들 원래 그러니까. MBC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예 시비도 안 걸잖아요. 언젠가는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지만 네. 지금 와서 뭐 MBC가 이랬니 저랬니 이런 뭐 별로 시비도 안 걸잖아요. 근데 이제 KBS가 왜 그러냐? SBS가 왜 그러냐? 조중동은 왜 그러냐? 네. TV조선 채널A는 도대체 왜 그러냐?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나름의 신뢰를 보내왔던 거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점 관련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어제 그 틈에 법이 하나가 통과가 됐어요. 분리 징수하던 KBS 수신료가 다시 통합 징수하게 돼버렸어요. 아, 나 자른 다음에? 아이고, 그거 진짜 공교롭네. 어? 아니 갑자기 아니, 그렇잖아. 갑자기 제가 진지하게 이야기하는데 나 자른 다음에 하니까 제가 네 하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슬픈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슬프고 그럴 문제는 아니고. 아니, 제가 그 KBS에 이제 진행 7개월 전에 맡을 때도 KBS에 뭐 좀 민노총 그 무슨 이런 쪽에서 한 일주일간을 피켓팅 시위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한테 제기됐던 제일 큰 문제가 시청료 거부 운동하지 않았냐. 네. 그거더라고. 저도 했는데 그럼 어? 저도 KBS는 저 KBS 시청료 거부 운동가 분리 그거 했는데 저도 이제 KBS 못 가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뭐 이렇게 뭐 좌파라고 하는 것들이 맞습니다. 무슨 혁명이다 뭐다 이렇게 큰 소리도 빵빵 치지만 딱 들여다 보면 돈이야. 지금 이 법이 어제 통과가 됐는데 정말 아무도 이걸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수신료 통합 징수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아 그거 거부권 행사하면 돼. 그거 그러니까 법률 개정안이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것도 지켜봐야 되는 아니 부분이에요. 당연하죠. 그거 거부권 행사를 해야지. 아니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를 둘러싸고 수년간에 걸친 네. 수많은 국민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토론이 있었어. 그럼요. 그래 가지고 분리를 하기로 법을 만들어 놓고 네. 아니 고성고기 자르고 다시 통합을 해?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지. 저 바로 저도 이거 운동할 건데요. 이렇게 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요. 신문은 무조건 조선일보지. 신문은 무조건 동아일보지. 우리는 무조건 중앙일보 봐야지. 그 말을 듣고 자란 세대예요. 어른들은 무조건 그 신문을 봐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어제 바로 뉴스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30% 정도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고 각 지역구 제가 아는 사람이 사실은 각 지역 보급소를 하고 있는데 어제 하루 종일요. 정확하게 시간은 10시 15분부터라고 했으니까 아침 10시 15분부터요. 네. 무슨 방송을 봤는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10시 15분부터 끊겠다고 다 전화가 왔대요. 아하. 그래서 많이 빠져나가서 지금 아주 곤란해 한다라고 전 직접 들었습니다. 네. 아니 그 보급소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저 영세한 자영업자들이거나 네. 이런 분들이라서 그분들한테는 좀 미안해요. 아니요. 네? 근데 그분이 저한테 꼭 박사님한테 전해 달라고 예. 했어요. 이렇게 한번 혼나야 된대. 아니 그분이 저한테 직접 전화해서 하신 얘기예요. 제가 아니, 저보고 정말 미안한데요. 조금 참아주세요. 방송 가서 이야기를 하고 힘내시라고 우리도 견딜 테니까 나라가 이런데 지금 신문 보급소 이거 정말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분 말씀 전해드리는데 네. 나라가 이런데 우리가 이 신문을 하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용이 안 나오고 있어서 속이 터진다. 근데 견디겠다. 이렇게 전해달래요, 박사님한테. 예, 정말 저도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보태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신문사나 언론사들이 영향력을 갖는 것은 과거에 많은 분들이 나름 신뢰를 가지고 그들을 봐주고 읽어줬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매체의 어떤 변화도 있고 이제 그들이 사회에 미친 어떤 영향력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술수를 아직까지 쓰는데 국민들이 지금까지는 선회해 준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겨레나 경향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얘네들은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면도 있지만 진짜 더 중요한 문제가 이제 더 이상 이런 조중동이나 KBS나 이들에 대한 기대감을 끊어야 된다. 새롭게 우리가 진정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자유우파 보수우파의 목소리를 내고 비전을 제시할 정말 좋은 언론사와 신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우리 고성국 TV 방송도 있고 우리 아세아 아투 신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올바른 정론을 펼치는 새로운 그런 어떤 신문과 언론들의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그런 어떤 활동들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생각합니다. 박사님, 저는 2016년도하고 지금 현재는 굉장히 탄핵 시국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요, 저는 이 부분은 MB가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종편의 허가였어요. 종편에서 나와서 마구잡이로 그걸 갖다가 여론몰이를 하고 재밌게 떠들면서 예. 탄핵이 몰아갔는데 이번에는요. 아주 굵직굵직한 우리 보수우파 유튜버들이 지금 맡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수막 사진 잠깐 좀 보여주세요. 지금 화면에 현수막이 나가는데요. 범죄자 이재명, 문재인 방탄, 더불어민주당 해산이라는 그 현수막이에요. 범죄자 이재명, 문재인 방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해산, 100만 서명 국민운동으로 해냅시다. 자유민주당이 그 내건 플래카드인데 더불어민주당 위원정당 해산 심판 요청에 관한 청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 현수막을 그 자유민주당에서 이재명이 그 인천 계양구에 있는 집 앞에다가 갖다 걸었어요. 집 근처에다가.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 위원정당 해산 심판 요청에 관한 청원, 이게 국회 청원이거든요. 국회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국민이 서명하면은 국회가 의무적으로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만 630명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그 요건은 충족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게 기간이 시작해서 한 달인가 뭐 그래요. 네. 1월 10일이 마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요건은 충족이 돼서 이제 국회가 의무적으로 뭐 웃기는 소리 말하고 답변을 하기는 해야 돼. 네. 그런데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의 호소입니다. 이미 요건은 충족했으나 더 많은 분들이 서명에 동참하셔서 이게 그냥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키고 네. 그게 더불어민주당한테만 인식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한테도 알려야 된다. 저 더불어민주당은 위원정당이기 때문에 해산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더 많은 우리 국민들이 하도록 서명에 동참해달라 이런 호소를 하셨어요. 위원정당 제소는 법무부가 하게 돼 있죠. 정부인. 그러면 요번에 최상목 우리 부총리께서 좀 마음을 단단히 드시고 네. 저들이 어차피 지금 또 탄핵하려고 덤벼들 텐데 그러기 전에 그 법무부 장관 대행인 법무부 차관을 시켜서 위원정당 제소를 하도록 네. 하는 그 법무부에다가도 국민청원을 이미 접수를 해놨어요. 의사결정만 하면 되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권한대행이 이야기를 해서 저기 정당 제소해 하면은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네. 자, 마무리 한 말씀씩 드릴게요. 예. 먼저 하세요. 저 지금 말씀 듣고 나서 제가 요즘에 별로 그 벼슬에 대한 욕심이 없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서 복귀하면 제가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불러달라. 왜 갑자기 법무부 장관? 민주당 정당 해산 앞장서겠다. 제2의 황교안이 되고 싶으세요? 왜 그러세요? 그 정당 해산하면 되게 멋있다고 다 박수 치잖아요. 그래요. 예. 네, 시청자 우리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요 이제 이번에 탄핵이 안 된다고 확신한 이유가 정말 이렇게 든든한 우리의 방송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에 저 그 당시에 종편 보면서요 정말 분노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절대 탄핵 안 됩니다. 오늘 광화문 광장에 많이 나가실 건데요. 저는 광화문 광장을 갔다가 2시 반부터 아투 TV에서 2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여러분과 함께 생중계를 할 겁니다. 그때는 고 박사님이 방송을 안 여시니까 아투로 와주세요. 네, 아투의 유여해 적반하장으로 2시 반에 오세요. 네.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아트 TV는 이제 광화문 우리 자유파 국민 대집회를 생방송으로 중계한다는 거고요.
저도 우리 고성호 TV 직원들과 함께 가는데 취재를 해서 그 영상으로 월요일 날 다시 제 논평과 함께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걸리면 죽는다 류효야 교수, 정준길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